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삶의 기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삶의 기쁨님께서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기쁩니다. 삶의 기쁨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특이하긴 하네요, 확실히. 그 닉네임을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아닙니다. 요거 얘기하면은 또 안 되니까. 네, 어쨌든. 네. 이유가 저랑 어울리지 있으시겠죠? 않는 닉네임입니다. 네네. 어울리지 않는 닉네임이라고요? 네. 어찌됐건, 그래도 항상 삶의 네.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맞아요. 바라는 네. 마음으로 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삶의 기쁨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네. 겪은 이야기긴 하지만 또 다른 분이 등장을 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네. 인물은 세 사람이 등장해요. 저까지. 네. 근데 여러분과 또 같이 겪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린 시종. 삶의 기쁨이죠!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제 직업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는 타로 마스터 겸 이렇게 사주를 보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타로 마스터라고 하나요? 타로 보시는 분들을? 그렇죠. 타로 마스터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어렸을 때 얘기를 좀 살짝 하자면 이렇게 좀 꿈으로 선몽도 많이 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특이한 경험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서 네. 점집도 많이 다니고 아이고. 방황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타로를 좀 접하게 되고 사주를 공부하게 되다 보니까 이 길로 오게 됐거든요. 어쨌든 제 직업은 그렇습니다. 요거를 이제 처음에 풀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나옵니다. 예. 제가 한 12년, 13년 정도 중마고처럼 지낸 저의 동생과의 이야기예요. 저희 동생이랑은 사실은 어디에서 만났냐면은 강남의 유명한 보컬 학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보컬. 네, 저는 가수를 준비했던 한 소녀였고요. 그 동생 또한 똑같은 꿈을 꾸는 소녀였죠. 나이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친해질 계기는 크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연락처만 주고받고 안부만 묻는 사이였다가 이 친구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여보세요라고 이제 받으니까 사실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제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타로나 사주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때 우여곡절이 좀 많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마음 공부도 하고 점집도 많이 다니게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사람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집에서 사실 울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울고 있는데 이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오랜만이다 라고 하니까 언니 저 너무 심심해서 그런데 놀러 가도 돼요? 뜬금없이. 전 너무 반가운 거죠. 왜냐면 제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네.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주소가 여기인데 올 수 있겠어? 근데 좀 택시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택시비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숨에 달려오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저는.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자주 연락을 하면서 이상하게 제가 항상 슬퍼할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동생이긴 하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니가 이런 일이 오늘 있었다. 언니가 남자친구 때문에 힘든 일이 있었다. 언니가 친한 친구가 오늘 배신을 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털어놓기 시작해요, 이 친구한테. 그럼 이 친구는 그 당시엔 너무너무 어리기는 했지만 언니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니까 같이 울어도 주고 토닥여도 주면서 친자매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저는 인간 풍파를 맞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인풍을 계속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엔 제가 인풍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동쪽을 보면 동쪽에서 맞고요. 서쪽에서 맞으면 서쪽에 맞고요. 아주 사방팔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지할 수 있는 동생이 딱 이 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이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시작해요. 아, 예. 그 친구를 이제 아름이라고 부를게요, 동생을. 아, 본명은 아니고 그냥 아름이라고 가명으로. 그렇죠. 네. 아름아, 언니가 이번에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 괜찮다? 이 친구는 나한테 그런 좀 슬픔을 주지 않을 것 같아. 한번 보여줄게, 소개시켜줄게 하면서 한두 명씩 보여주기 시작해요. 저의 남자친구, 저의 친구 해가지고 친구들과 사람들을 봤는데 이 친구가 꼭 이렇게 제가 보여주는 사람을 보면은 언니, 저 사람은 안 돼.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질투하나 보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제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주변 사람들과 갈라놓으려고 하나 보다, 어린 마음에. 예. 근데 첫 번째 남자를 보여주고 언니, 저 남자는 안 돼요. 저 남자는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 때문에 헤어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오빠 술을 안 좋아해. 너 왜 이렇게 생뚱맞은 소리를 해. 너 왜 그러니? 하고서 약 1년 정도를 만납니다. 네.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로 술에 미쳐서 저에게 실수를 합니다. 어? 그리고 술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놀이터에 땅을 파놓고 술을 숨길 정도로 좋아해요.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차에다가 생수통에다가 술을 넣어놓고 숨겨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해요. 예. 그 남자랑 처음에 헤어진 이유도 술 먹고 거짓말을 하다 들통나서 헤어집니다. 낮은 이 술 먹고 실수하는 걸로 딱 헤어집니다. 이 동생이 예언한 대로 똑같은 이유로 헤어집니다. 술을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를 보여줬어요. 우리 이렇게 셋이 친하게 지내자. 어때? 너무 재밌지, 즐겁지 하면서 제가 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동생이 언니, 저 언니는 아니야. 또 아니야? 왜? 언니, 저 언니는 언니의 소중한 걸 뺏으러 왔어요. 잘 지켜봐봐요.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뭐. 이제 무섭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밖에 없는 베스트 프렌드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예. 의지하고 많은 걸 털어놓고 하는 10년 넘게 된 남자 사람 친구예요. 근데 저의 그 여자 사람 친구가 그 친구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둘이 붙어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을 안 하고 둘이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둘이 연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외톨이처럼 돼요. 아. 그리고 저를 제외하고 그 남자 사람 친구와 그 남자 사람 친구들도 다 저랑 오래된 남자 친구들이었는데 저를 빼고 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니까 그 여자 사람 친구가 제 남자 사람 친구들한테 좀 안 좋게 저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연락을 안 하고 하면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친구랑은 연을 끊었습니다. 네. 연을 끊고 역시 나한테는 남는 게 이 동생밖에 없네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세 번째 또 만난 남성분이 있는데 그분 또한 헤어진 이유를 이 동생이 맞추게 돼요. 그 이유만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언니, 그 남자는 언니의 과거 얘기를 들추면서 헤어지자고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맞추지? 많이 잘할까? 제 과거의 지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를 좋아했던 남성분이 있는데 그 남성분이 좀 안 좋게 저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이간질을 살짝. 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명예훼손이라 그러잖아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야, 그 정도구나. 네, 좀 말을 좀 심하게 하셨고 예. 남성분께서 사실 좋아한다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끝까지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앙심을 품었고 네. 또 하필이면 이렇게 회사가 되게 컸는데 그 회사 안에서도 저에 대해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남성분이. 그래서 세 번째 만난 남성분이 과거 얘기를 들먹이면서 제가 차입니다. 이쯤 되면 동생 말이 정말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를 하기 위해서 좀 앞에 스토리가 길었죠. 굉장히 다 이렇게 네, 맞추기 맞추는 싫은데 친구입니다. 그냥 안 좋은 네. 소식이라도 얘기를 해주는. 네. 네, 맞아요. 다 맞춥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이 동생이랑 점집을 가게 돼요. 가는데 이 동생도 저도 사실은 이렇게 좀 그런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좀 무당팔자. 그쵸? 네. 저는 이제 인간으로 풍파를 겪어라 하는 사주고요. 그거를 빼오려면 타로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타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얘기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상담을 할 때면 저의 경험했던 것들이 휙휙 지나가면서 상담이 좀 원활해져요. 그러면서 이게 공부였나 보다 이런 좀 경험이 되거든요. 이 동생은 뭐냐고. 그래서 이 동생을 데리고 가서 용하다는 용한데를 다 데려가면은 네. 이 친구는 저보다 더 심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어느 정도 타로나 이런 걸로 떼워갈 수 있는 정도 경지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너무 가득가득 차가지고 호주랑 잡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어 나오는 정도구나. 네. 그래서 이게 이 친구가 느끼는 것도 너무너무 정확하긴 하지만 이 귀신 노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너무 심해서 가끔씩은 헷가닥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니에요. 네. 전 그건 아니고 그냥 풍파만 겪어라, 상담으로 눌러가라 이 정도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눈빛이 달라지거나 갑자기 뭐 자기를 스스로 해야 한다던가 네.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일들을 좀 몇 번 했어요, 이 동생.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팔자들은요 구제해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보면 구제해주라,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가여해라, 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덕을 쌓아라. 아무래도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제가 이 동생 옆에 붙어있는 거는 제가 이 동생을 좀 구해주라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 동생이 우울증이 있고 좀 자기 스스로를 해야 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옆에 또 있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친해져요. 서로 비슷한 부분도 많아지고 결정적인 그날이 작년 9월에서 10월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해요, 둘이. 둘 다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드라이브만 해요, 둘이 만나서. 그리고 느껴지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얘기하면 참 재밌더라고요. 너도 방금 저 사람 보고 그렇게 느꼈니? 나도. 이런 것들? 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대화들을 많이 했어요.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하고. 그러다가 드라이브를 이제 쭉 가다가 수원의 방화수료정이라고 있습니다. 역사지예요. 굉장히 좀 네. 오래됐고 여기는 물도 있고 나무도 우거지고 저녁이 되면은 불이 좀 다 꺼져 있어서 어두컴컴한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유난히 이 친구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갔죠. 제가 운전을 했고 이 친구는 조수석에 타 있고 네. 갑니다. 우리는 뭐 밤도 낮도 없어요. 그냥 눈 맞았다 싶으면은 만나서 드라이브예요. 그 정도로 너무 친했어요. 드라이브를 이제 쭉 가는데 방화수리정 코앞에 너무 어두운 거예요. 주변이 근데 진짜 뭐가 없어요, 사실. 다 불이 꺼져 있고 너무 어두워서 2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낌상 야 여긴 아닌 것 같다, 딴 데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동생이 언니 저 근데 화장실 너무 급한데 조금 화장실만 가면 안 될까요 언니? 이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이렇게 쓱 들어가는데 정말 그 라이트 불밖에 없어요. 너무 어두운데 이 친구가 굳이 간다고 하니 공중 화장실을 가게 돼요. 우리가 안쪽에 들어가면은 공중 화장실 딱 중간쯤에 있거든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차도가 있고 산책로가 있어요. 산책로 쪽에서 한 여성분이 마주보는 쪽으로 산책로 쪽에서 걸어옵니다. 근데 이 여성분은 걸어오다가 갑자기 제 차 쪽으로 옵니다. 네? 근데 제 차 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차도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 차 본넷 쪽으로 콩콩콩콩 뛰어옵니다. 막 이렇게 두 발로 뛰어서요? 근데 네? 두 발이라고 하기엔 손은 이렇게 힘이 없이 널브러져 있는 행사장 풍선처럼 예. 흐느적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있고 눈은 흰자가 없어요. 예. 그리고 눈이 굉장히 커요.
머리가 굉장히 긴데 허리까지 오는 긴 생머리인데 하얀 백발이에요. 근데 다리가요. 콩콩콩콩 뛰어오는 그 박자도 콩콩콩콩이 아니고요. 뭔가 스텝을 밟듯이 콩콩콩콩 콩콩콩 흐느적 됐다가 콩콩 흐느적 됐다가 콩콩. 이거를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제가 몸으로 보여드리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니, 왜냐면 방금 그 리듬으로 느꼈어요. 맞죠? 예. 콩, 고공, 콩, 콩콩, 콩, 고공, 콩. 아, 술 취했나? 그러기엔 보기에는 너무 뻣뻣해요. 기괴하잖아요. 음내 쪽으로 와요. 콩, 고공, 콩, 콩콩, 콩, 고공. 순간적으로 제가 좀 터프해져요. 무서우면. 뭐야 저거? 제 동생이 옆에서 언니 아이팟으로 노래 듣겠지, 춤추겠지, 춤추는 거겠지, 그치? 하고 그 여자를 확 제끼고 지나쳐요. 네. 그러면서 우리 둘은 너무 무서웠지만 서로 무섭다고 얘기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촉이나 느낌에 대해 공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암묵적으로 안 꺼내요. 그걸 알아요. 언니 저 여자 이상하지, 저 여자 귀신같지, 쟤 귀신같지, 저 여자 미친 여자지.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너가 얘기하는 건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얘기하는 건 너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무서워지거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요, 둘 다. 그리고 이 동생은 오히려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언니 클럽 춤추나 보지 쟤 하면 둘이 좀 나름의 센 척을 합니다. 네.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공중 화장실 쪽으로 차를 세우려고 딱 하는데 언니 나 같이 가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가 밝은 데 가자고 했잖아. 언니 내리기 싫어. 언니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같이 가주면 안 돼요? 하고 백밀러를 딱 보는 순간 그 여자가 제 차 뒤로 거의 다 온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산책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차도 굳이 차도인 내 차 뒤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제 뒤에 있어요. 저는 이 동생의 말은 귓등으로 안 듣고 바로 핸들을 돌립니다. 예. 확 돌리는 순간 그 여자가 있겠죠? 그 여자와 마주합니다. 그 여자가 조수석 쪽으로 팍 뛰어들어요. 순간적으로 동생이랑 저랑 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욕이란 욕은 다 하면서 제가 악셀을 확 밟아요. 방지턱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제 차가 덜컹덜컹 되면서 달려요. 그리고 이 동생은 언니 왜 그래요? 언니 어디 가요? 언니 하면서 이 동생이 뒤를 돌아봐요. 언니 저 여자 뭐예요? 하면서 이 동생은 고개를 돌려서 보고 저는 백밀러로 봅니다. 같이 보죠. 순간을 같이 보죠. 그 여자가요, 뒤에서 제 차를 뒤에서 뛰어오는데 전속력으로 뛰어오는데 제 차를 속도를 따라서 뛰어오는 거예요. 와, 사람이 아니구만. 발이 안 보여요. 예. 미친 듯이 제 뒤에서 뛰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잘못됐다. 이거 우리 잘못됐다. 이거 정신 나갈 수도 있겠다. 운전하다가 혼 빠질 수도 있겠다. 이미 동생은 꼬이꼬이 울고 있고 눈은 못 감은 채로 울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입에서 막 침이 애가 완전히 갔어요. 맛이 갔고 여기에서 제가 멘탈이 나가면 이거 운전하다가 잘못되겠다. 미친 듯이 제 정신을 붙잡고 밝은 곳으로 갑니다. 최대한 밝은 곳으로 갑니다. 시간이 3시가 다 돼가요. 미친 듯이 밝은 데로 가서 딱 차를 세워놓고 뭐야? 뭔 거 같아? 방금 뭐야? 언니 너무 무서워요. 언니 너무 무서워요. 뭐예요? 막 울어요, 동생이. 언니 너무 무서워. 미칠 것 같아요. 얘가 완전히 자지러지고 뒤로 가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가 정신 못 차리면은 얘를 컨트롤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동생을.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려야죠. 야. 우리 잠깐만 정신 똑바로 차려봐. 여자지? 사람이지? 그치? 뭐였어?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동생이 얘기하는 거는 언니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사람 아니에요. 언니 내 옆으로 뛰어들었어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없어. 그런 건 없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이 동생이 언니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아니야 사람이야. 조금 정신이 이상한 여자일 거야.
우리가 뭐에 홀려서 이렇게 뛰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벌벌벌 떨다가 서로 집을 못 가겠는 거예요. 각자의 가족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아, 나와달라고 그 해서. 시간이. 네. 그래서 새벽 3시 반? 거의 4시쯤 봤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 동생도 이제 가족들의 품으로 가고 저도 가족들이 택시를 타고 제 차를 대리해줘가지고 아, 각자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둘 다 너무 피폐하잖아요. 아 그냥 우리 그 얘기도 하지 말자. 좀 너무 무섭고 솔직히 나 모르겠어. 그냥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얘기 하지 말자라고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수수께끼 그 이야기를 콩콩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끔씩 콩콩이라고만 얘기를 해요. 콩콩이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기지만 진지하게까지는 안 들어가요. 일부러. 그러다가 저희가 한 2달 동안을 서로 안 만났어요. 한동안은 둘이 안 만나요. 너무 무서워서. 저녁에도 나가기 싫고 하다가 이 동생이 저희 집에 한 번은 제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놀러 와요. 집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동생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 이렇게 이제 집도 보여주고 막 이러다가 제 친한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정말 친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로 친하냐면은 너무 서로에 대한 걸 너무 많이 잘 알아요. 그냥 다 알고. 근데 이제 이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데 한동안 연락이 안 됐지 미안하다라고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빴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하니까 나 사실 교통사고 났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디세요? 나 신당이야. 네? 교통사고 났는데 왜 입원 안 하셨어요? 나 지금 이거 분날짜도 잡혀있는 것도 있고 나 지금 안 돼. 나 저기 병원에 누워있으면 안 돼. 나 지금 신당에 와 있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 동생이랑 도시락을 들고 그 쌤한테 갑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나 아프신데 병원에 입원하셔야죠. 이게 왜요? 하면서 이렇게 우연히 셋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반찬도 드리고 빨리 쾌유하세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안부 겸 가는데 선생님이 근데 이 친구는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네. 저랑 정말 친한 동생인데요. 우연히 저희 집들이 하다가 선생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생 먼저 이렇게 보내고 저한테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친한 동생이야? 정말 친하죠. 정말 저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같은 동생인데요. 정말 둘도 없는 동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 동생 아니야 이러더라고. 아니야 나 지금 전 볼 때가 아니야. 나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쾌유를 하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쾌유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불려가게 됩니다. 다시 와라. 너 좀 와야 되겠다. 왜냐면 이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신경 쓰시는 이유가 무당 선생님들마다 다 개개인의 오시는 신령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활동하는 곳에서 이제 신점을 보시는 선생님인데 우연찮게 이제 제가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제가 그 길을 가게 될 건데 나중에는 가게 될 수가 없는데 그 전에 오는 풍파라는 풍파는 다 예견해 주시고 막아주시려고 빌어주시는 쌤이세요. 쉽게 말하면 수호천사처럼. 네. 그렇게 좀 막아주시려고 매군을 막아주시려고 매일매일 이 초기도를 무료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주셨고 어쨌든 저를 좀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뭔가 느꼈으니까 제가 또 불려간 거겠죠. 저 동생이 좀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요? 이러니까 동생 싸가지 없지 않아 요즘에? 이러더라고요. 버릇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워낙 잘해줘서 그런 거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겪어야 더 정확하겠지만 얘가 옛날 같지 않을 거야. 옛날처럼 너한테 착하고 귀엽고 너 말 잘 듣고 그런 애가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나이를 먹었고 얘도 사회생활 짬이 있고 하니까 항상 내 말 들으라는 법은 없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싸가지가 없다고. 너한테 싸가지가 없게 행동을 할 건데 너가 그거를 못 느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느꼈는데 제가 이 동생을 고쳐서라도 데리고 있고 싶지. 추억이 많은 만큼. 그렇지. 예.
이 친구가 저를 또 이렇게 좀 인풍파 몇 번 피하게 해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저는 좀 져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요즘에 얘가 조금 옛날과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 동생은 신이야. 신이고 점을 너보다 훨씬 잘 봐. 근데 지금 점을 보는 게 귀신일 가능성이 커. 그래서 그 점을 다 믿어서도 안 돼. 너 잘못되라고 하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몇 개는 맞았겠지만 몇 개는 맞더라도 너가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요. 예. 신이 얘기해주기도 하겠지만 허주가 얘기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쟤는 지금 퇴마를 해야 돼. 근데 계속 같이 다닐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좀 가려내야 된다는 뜻이죠? 가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돈도 없고 사실은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그런 상태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 이 친구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많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저도 느꼈어요. 가끔씩 눈빛이 변하고 저한테 사실은 이렇게 조금 막말 아닌 막말할 때도 있고 네.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솔직히 조금 한 것들은 몇 개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친구이고 어쨌든 사람이 많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좀 붙잡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그냥 솔직히 싫은 것도 안고 갔었던 것도 있거든요. 좀 이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저를 조금 이렇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부리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사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언니 뭐 데리러 와요. 언니 보고 싶어요. 나도 너가 보고 싶어. 우리 집 앞으로 와요. 아, 날 모셔라. 좀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근데 제가 몇 번은 얘기했어요. 너가 보고 싶으면 사실 너가 오는 것도 맞는 거고 아니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딱 만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좀 너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라고 해도 잘 안 고치더라고요. 아,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데리러 가면은 항상 늦어요. 야, 언니가 너 맨날 이렇게 데리러 오는데 내가 너 남자친구도 아니고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 같았으면 언니 미안해요. 제가 밥 살게요. 제가 커피 살게요. 미안해요. 이랬던 동생이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언니 저 늦을 거라고 얘기했죠. 늦을 수도 있잖아요. 저 맨날 늦어요? 아까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적반하장. 변했었어요. 네, 변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변하는구나. 쟤는 내가 고쳐야겠다. 나랑 친한 동생이고 친동생 같은 사람이니까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제가 몇 번 얘기했었어요. 너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언니한테. 언니가 매번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회생활이라는 건 원래 그래 있잖아. 나는 너랑 친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다른 데 가서 너 그러면 너 욕먹는다 하면서 항상 좀 좋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 선생님께서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얘가 조금 너를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고 좀 이렇게 좀 그대하는 경향이 좀 있었을 건데 너는 그거를 그냥 넘어갔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넘어갔었던 건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많이 쉬어있다. 많이 쉬어있고 사실은 이렇게 너한테 잘 되라고만 하는 말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있는 너도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퇴마가 시급하다고. 그러면서도 퇴마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 친구가 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사정사정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좀 상차림 비용이나 이렇게 좀 저렴하게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여기 좀 청소해라. 여기 좀 뭐 좀 해라. 여기 좀 이렇게 닦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몸으로 이렇게 빼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뭐 옥수구로도 이렇게 갈구하면서 좀 빼오다가 아주 저렴한 비용에 퇴마를 하게 돼요. 그 친구가. 네. 시작됐구나. 예. 사실은 그 선생님이 너니까 초기도도 해주고 너니까 이렇게 빌어도 주고 너니까 저렴한 비용에 국도해주고 했던 건데 솔직한 말로 난 내가 제 점을 받잖아. 나 쟤 해주고 싶지가 않아. 이 돈으로 내가 왜 해줘? 근데 너를 보고 해주는 거다. 내가 너를 그래도 이뻐라 하니까. 그래서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 저 동생한테 똑똑히 얘기해라. 싸가지 없이 버릇없이 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말으라고. 똑똑히 얘기해라고. 알겠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고마웠죠. 선생님이 박수세요. 남자예요. 아, 남자구나. 여잔 줄 알았네, 이때까지. 네, 박수예요. 네.
30년 된 선생님이세요. 그러다가 이제 테마 하루 날짜 잡히고서 이제 전날에 뭐도 닦고 뭐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갔는데 이 동생이 그 선생님을 좀 이렇게 스킨십을 시도한다던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티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게. 근데 갑자기 그 하루 전날 이상한 거예요, 애가.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선생님을 이렇게 좀 야릇하게 꼬시려고 하기도 하고, 선생님 제가 마사지 해드릴까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을 때 이제 그 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잡기도 온갖 잡기가 다 붙었고 여러 가지 귀신이 붙었는데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훈련 그런 것도 들어있고 말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예, 뭐 너무 상상만 부러워서.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어저께 나한테 그런 거였다. 그래서 나한테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다가왔던 거고 얘는 테마가 시급하다 해가지고 테마를 했어요. 네. 테마를 하고 결국에는 좀 맑아지고 깨끗해지긴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뭐 애가 좀 착해지기는 했어요. 예. 어쨌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뭐 따로 연락을 하거나 옛날처럼 친하게 지내지는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확실히 그게 좀 열려 있었던 친구 같아요. 네. 네, 확실히. 그래서 저를 뭐 이렇게 좀 점도 봐주고 다 맞추기도 했지만 사실 중간중간에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선생님한테 가는 길에 비가 왔었거든요. 네. 그때 제 운전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못 가게? 아니요, 제가 좀 사고라도 나게? 아, 예. 언니, 나 그날 얘기 좀 해줘요. 아니, 그날 얘기 우리 안 하기로 했잖아. 아, 언니 진짜 그날 얘기 좀 해줘요. 그때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귀신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얘기하지 말자. 언니 진짜 너무 무서워. 운전해야 돼. 알겠어요. 근데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계속 옆에서. 예. 운전해야 되는. 그리고 그때 공중화장실에서도 사실 언니 화장실 가면 안 돼요? 화장실 내리면 안 돼요? 이때도 사실 동생 같지가 않았어요. 예. 근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깨끗해지긴 했지만 퇴마하기 전에는 정말 귀신 같은 모습을 제가 보기는 봤었어요. 아.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솔직히 미스테리기는 하거든요. 그때 봤던 그 콩콩이 있죠. 콩콩이 귀신. 그 콩콩이 귀신 생긴 게 백발에 눈이 컸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얼굴이 제 동생이에요. 뭐야, 이거? 그래서 이 동생이 사실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그 콩콩이가 그 동생한테 붙어있던 귀신 중에 하나였다라는 뜻인 건가요? 뭘까요? 그렇게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때 나를 공중화장실에서 내리게 하려고 했던 게 저는 동생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예. 분명히 그 이상한 현상을 보고서 어떻게 내리자는 말이 나오냐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언니 무서워. 언니 여기 벗어나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언니 화장실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저 혼자 가기 무서운데. 말투가 진짜 이래요. 이게 무서워서 같이 가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완전 벗어나서 화장실을 가든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좀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 콩콩이의 얼굴인 동생이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표정도 눈은 땡그랗게 뜨고 입술은 오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 작은 오 하면서 콩콩콩콩 팔은 너플러플러플러플 콩콩콩콩콩콩콩콩 뒤에서 뛰어올 때도 오 이러면서 뛰어왔어. 오, 무섭다, 이거. 입모양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 벌리고 네, 있듯이. 오 하면서. 네, 눈은 땡그랗고 흰자 없고 근데 이 동생이 입모양이 오예요. 왜냐면 이 동생이 입에다가 필러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필러를 많이 넣으면 오 모양이거든요. 부풀어 오르니까. 부풀어 오르니까 오 이런 모양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그 콩콩이가 오 하고 있었어요. 이게 해석이 저는 좀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그게 왜 내 동생 얼굴이랑 똑같았지? 저는 그게 좀 미스테리. 근데 참 이렇게 어쨌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얘기를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야기는 말씀을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또 재미나게도 말씀하시는 편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일단은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뭐였냐면 이거는 그냥 흘려 들으셔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사람의 풍파가 되게 많이 겪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풍파도 많이 겪고 하지만 우리가 특히나 이제 무당 쪽이랑 아니면 어떤 신을 받기 전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옳고 네. 그름을 조금 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할 때가 있어요. 네. 아마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기쁨님도.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어떻게 뭐 좋은 일들만 일어나시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항상 내가 중심이 돼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님은 앞으로 어떤 분들을 만나던 간에 좋은 분들을 잘 가려서 만날 수 있을 눈을 길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지금은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유 정말 다행이죠. 과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고 하죠. 그렇죠. 이게 많이 또 되어 보면 좋은 사람 보는 눈이 맞아. 생긴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어른들이 많이 만나봐라 이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게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삶의 기쁨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어떤 한 동생과의 에피소드를 계속 쭉 풀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희 뭐 참여자 분들도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했을 때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중심이 돼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저렇게 휘둘렸을 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항상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분들만 만나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